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두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말이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나 봐.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늙었나 보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 모두 걸음걸이도 너무 씩씩하시고 얼굴에 활기가 넘치셨거든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를 늙었다고 여기고 계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를 핑계로 삼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꿈꾸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40살이 되면 아직 젊다고 말하면서 50살이 되면 이제 중년이다라고 하고 60살이 되면 노인이 되었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일까요? 저는 지난 몇 년간 많은 중장년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야.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세상은 60대, 70대를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나이를 살고 계신 분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만난 김영숙 할머니는 72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손자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시작한 스마트폰 공부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는 이제 직접 요리 동영상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박철수 할아버지인데 68살에 처음으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일만 하느라 산 구경할 시간이 없었어. 이제라도 자연을 느껴보고 싶어서 말이야. 지금은 전국 명산을 다니시면서 등산 일기까지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만들어 버리세요.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서 배움과 성장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인생의 후반기야. 말로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식들도 다 키웠고 사회적 책임도 많이 덜었으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동료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갑자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하면 낯설 수밖에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햇볕 좋은 곳에서 책 읽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예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단맛도 쓴맛도 다 맛봤잖아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겪어봤고 그 과정에서 단단해졌어요.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는 더 여유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젊을 때는 모든 게 급하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라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경험도 풍부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가족과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봤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막상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네.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찾아가면 되니까요. 무엇보다 급할 것 없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건강 관리예요.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포기해 버리시더라고요. 이제 늦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유로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운동이 더 필요한 시기거든요.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매일 30분씩만 산책해도 몸이 많이 달라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지거든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정말순 할머니는 78살인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원을 한 바퀴 도시더라고요. 처음엔 집 앞까지만 나갔는데 지금은 공원 끝까지 가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활기차 보이시더라고요. 운동과 함께 식사도 중요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해요.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충분하거든요. 요즘 마트에 가보면 소량 포장된 식재료들이 많으니까 혼자서도 장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평소에 안 먹어봤던 새로운 음식에도 도전해보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피자를 드셔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사온 피자를 맛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이제 가끔 시켜 먹어요. 이런 작은 변화도 삶에 재미를 더해 주는 법이에요. 몸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친구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요. 이럴 때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동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있더라고요. 컴퓨터 교실, 노래 교실, 요리 교실, 종이 접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엔 낯설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두 번 가보시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하니까 어색하지도 않고요. 특히 노래교실은 인기가 정말 많아요. 옛날 가요부터 요즘 유행하는 노래까지 다양하게 배우고 함께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지거든요. 한 분은 노래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친해져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삶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 말이에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독서, 화분 기르기, 바느질, 요리 배우기, 이런 것들이요. 내 나이에 새어 뭘 배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집중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배울 수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머니 화가들 중에도 나이 들어서 그림을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모세 할머니처럼 70대에 시작해서 유명해진 분도 계시고요. 물론 꼭 유명해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독서도 정말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시면 큰 글씨로 된 책들도 많이 있고 오디오북도 들을 수 있어요. 화분 기르기도 추천해요. 작은 화분 하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식물을 돌보다 보면 마음도 평온해지고 무언가를 기른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상추나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기르면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내가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으니까 맛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당연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처음엔 다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꼭 혼자 할 필요도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면 더 재미있거든요. 손자, 손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에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삶이 더 풍성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나이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함께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60대 할아버지와 50대 아저씨가 좋은 친구가 되신 경우도 봤어요. 운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내가 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거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정해서 실행해 보세요. 그게 바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정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어보는 것, 이런 것부터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면 되거든요. 제가 지난 몇 년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나이는 정말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얼마 전에 만난 81살 박정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작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셨어요. 자식들이 할머니는 너무 어려워 하실 거야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늙어서 못 배울 게 뭐가 있어. 손자들이 톡으로 사진 보내주는데 나도 답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할머니는 이제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대화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하루는 손자가 보낸 사진에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셨는데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하트를 보내시다니 이런 작은 변화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아시겠어요? 또 다른 분은 76살 이기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평생 책을 안 읽으셨다가 작년부터 독서를 시작하셨어요. 젊을 때는 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었어. 이제라도 읽어보고 싶더라고. 처음엔 활자가 작아서 힘들어 하셨는데 도서관에서 큰 글씨 책을 빌려오시면서 독서의 재미를 발견하셨어요. 지금은 한 달에 서너 권씩 읽으시면서 책 속에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하니까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만들어 버려요. 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생각들로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야 말로 우리를 늙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에요. 몸이 늙는 것보다 마음이 늙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시작이에요.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죠.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용기가 돼요.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멋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내 속도대로 천천히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도 실패하면서 배우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어요? 실패는 경험이고 경험은 자산이거든요. 무엇보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내가 해냈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격려의 말을 자주 건네주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줄 자격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깊이와 여유, 그리고 삶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사회에 큰 의미가 있어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변화는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럴 충분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신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경험담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